안녕하세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나민순 국회의원입니다. 그동안 푸드투데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열정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서 제가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참 많이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내년 한 해는 올해보다는 좀 더 그런 좋은 사회, 그리고 좋은 그런 먹거리 안전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2015년 국정감사에서는 우선 소비자인 국민들을 우롱한 가짜 백수 사태와 관련해서 식약처의 무능과 눈치보기에 대해서 질타를 했습니다. 식약처가 식품안전관리 전문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식품으로 사용이 금지된 이업 오피서의 혼입을 차단하지도 못했고 사후 대응 또한 진실을 밝혀내고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는커녕 책임 회피와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과학적인 근거도 없이 이업 오피소가 인체 위해성이 없다고 발표했다가 뒤늦게 독성 실험을 추진하였으며 한국소비자원이 GS 홈쇼핑 등 TV 홈쇼핑 6곳과 내추럴 엔더텍의 백소 제품 허위 과장 광고 의심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식약처에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처가 4개월이 지나서야 그 조치를 하는 이런 늦장 대응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도 질타를 했습니다. 또한 그 농촌진흥처장을 증인으로 불러서 가짜 백소 사태로 피해를 입은 백소 재배 농가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을 촉구했고, 또 기원이 확실한 백소 재배 농가에 대한 사실 확인증 발급 지원, 또 백소 생산물 수매와 유통을 농협 주관으로 해서 그 원료를 업체에 공급하도록 하는 등의 대응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송악식품의 대장균 떡 유통 사건과 관련해서 1년 동안 대장균 검출이 무려 6차례나 적발되는 등 식품위생 관련 법령 위반이 잦았음에도 불구하고 송화식품에 대해서 해썹 인증을 취소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시켜주는 이런 봐주기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썹 지정 업체에 대한 관리 부실을 질타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그 허벌라이프 제품에 대한 GMO 원료 사용 여부 논란에 대한 식약처의 적극적인 대응과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 보장을 위한 GMO 표시 확대를 촉구하는 한편 주요 육가공 업체의 43%에서 락스로 세탁된 그 목장갑을 재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밝혀내고 국민들의 식생활 안전을 위하여 육가공 업체 목장갑 재사용 관련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간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여 통과시키는 등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국민의 먹거리 안전 강화를 위해 입법 활동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선 식약처령으로 하여금 5년마다 식품 유해물질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유해물질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재평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여서 식품의 안정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보건복지원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GMO 원료를 사용한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GMO 표시를 확대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동안 식약처 고시로 규정한 GMO 표시 관련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서 주요 원재료 5순위까지만 GMO 여부를 표시하도록 한 것을 모든 원재료로 표시하도록 확대하였습니다. 먹거리 안전은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되어 있어서 사후 대응보다는 사전 예방이 중요합니다. 특히 위생 취약국에서 수입되는 식품과 방사능 오염 우려가 있는 일본산 수산물 등에 대한 안전관리는 제2의 국방이라는 인식을 갖고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짜 백소 사태 등을 통해서 나타났듯이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식품안전관리의 최후의 보루라고 평가받고 있는 해썹에 대한 지정 및 관리도 더욱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아쉬웠던 점은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허위 과장 광고가 극심하여
식약처장으로 하여금 언론사에 해당 광고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였는데 식약처에서 신중히 검토해달라고 요청해서 현재까지 계류가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다행히도 허위과장 광고를 게재한 신문사에 대해서는 식약처에서 공문을 발송하여 자제할 것을 요청하면서 허위과장 광고가 현저히 줄어들긴 했지만 홈쇼핑과 인터넷 등에서는 여전히 극성을 부리고 있어서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합니다. 그리고 식품업계에서도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규제인 동시에 경쟁력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안전하고 품질 좋고 저렴한 식품을 공급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식품안전과 식품산업진흥 등 식품 관련 부처가 식약처와 농식품부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컨대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해서는 식약처는 전혀 개입할 수 없는데 관련 부처가 협력하여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해서도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19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식품 안전 관련해서 국회에서 활동했던 부분들을 총괄해서 정리를 해야 될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루지 못한 부분 중에서 한 가지는 식품 안전 표시제입니다. 원산지 표시라든지 원재료, 그 다음에 첨가물에 관한 거, 예를 들면 함량이라든가 성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면적으로 표시를 해서 소비자들이 알고 드실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가 마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앞으로 20대 국회에 다시 꼭 들어와서 꼭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지금 송파병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다음 20대 총선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열심히 지금 지역을 송파 똑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구석구석 뛰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우리 푸드투데이 청취자 여러분들이 열정적으로 저를 성원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식품 안전에 가장 우선적으로 우선순위를 두는 그런 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